자, 최근에 아마 많이들 보셨을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간략히만 요약하면 랜덤 박스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한 화로 약 2,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불사 직원의 실수였을까요? 지급 단위가 1원이 아니라 1BTC 한 개에 1억 원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품이 지급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1인당 2천억 원에서 많게는 5조 원까지 받아버린 거죠. 야,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이용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빨리 팔아서 원화를 뺐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 1억 원이 넘던 비트코인이 무려 8천만 원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죠. 물론 빗썸 측에선 사태 수습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코인을 바라보는 외부자 입장에선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 암호화폐의 본체였다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핵심적이던 가치들은 결국 안정성, 탈중앙화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안정성도 없는 것 같고 탈중앙화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하락이 된 큰 이슈였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62조 원이나 되는 비트코인을 빗썸이 직접 들고 있었을지도 않았을 텐데 그냥 일단 그걸 찍어서 내보내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언제든지 진짜도 아닌 코인을 찍어낼 수도 있다는 말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시간으로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훨씬 더 큰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아마 많이들 아실 것처럼 회사 전체를 완전 비트코인 전문 투자 기업으로 변모시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회사 이야기입니다. 야, 작년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BTC 가격이 좋을 땐 미국의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 기업보다도 한 분기 실적이 좋았거든요. 야, 그런데 최근 주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65%, 70% 국내외 각지로 정말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비트코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흑우와 함께 빠르고 재밌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이 올라서 기분이 정말 좋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20, 30대 또 인터넷 여론은 그렇지가 않지요. 다 날렸어요. 퓨. 새해부터 1억 5천만 원 빚더미에 앉았네요. 심지어는 20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완전 신이라고 불리는 원효띠마저 이번에는 마이너스 200억 평가 손실액을 보여주면서 요즘 한 구석에선 정말 투자하기 만만치 않은 시기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흑우스토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정말 건실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하이닉스도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코스피가 이렇게 6개월 동안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이러?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요즘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걸 넘어서 완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비트코인마저 마이너스 35%니까 야, 나머지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70%, 80% 마신 것도 수두룩하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창업하고 아주 잘 운영하던 회사를 갑자기 비트코인 전문 투자 기업으로 180도 바꿔서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추구해서 비트코인이 완전히 몰빵한 사나이가 있죠. 아마 다들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 지금 이 시가 비트코인의 추락으로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터지가 완전히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또 비트코인 때문에 금융시장 여기저기서 연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6년 2월 5일 바로 며칠 전이었죠. 마이클 세일러 씨가 회사 명운을 걸고 정말 무겁게 비트코인만 목숨을 걸고 사모은 회사 스트래터지. 야, 로고에도 딱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이 회사의 2025년 4분기 어닝콜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 수치가 시장을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왜? 시장이 예상했던 스트래터지의 한 주당 순이익이 약 3달러였는데 알고 보니까 야, 2달러, 1달러만 나왔어도 순이익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났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야, 이쪽은 그냥 아예 사람의 상상력을 박살낸다. 마이너스 42달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야, 이런 마이너스 뭐 1000%야? 1500%?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더 충격적인데 2025년 4분기에만 이 회사가 17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해에 잃은 돈이 17조 원이란 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저희가 한국에 가장 운영한 기업을 200개 모아서 코스피 2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꼴등 기업이 한 해 버는 돈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2조 원을 훨씬 넘어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이 쭉 하락하니까 그거의 8배를 한 분기에만 잃은 거야. 이렇게 스트래터지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어닝콜 회의도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 씨가 여러 투자자, 이해관계자가 모인 회의 앞에서 그래도 최대한 침착함을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씨가 우리들한테 준 선물입니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잃게 된 건 사실 비트코인 하락도 하락이지만 그보다도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그냥 장부상의 수치일 뿐입니다. 곧바로 다시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런 식
야, 이런 뻔한 소리를 했는데 무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비트코인 가격에 자기의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게 참 이게 어이가 없는 대목인 것 같은데,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테지 행보에 대해서 와, 이게 정말 이 회사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비트코인 전문 투자 회사로 변모한 스트래테지의 평단가가 너무나 대중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얘네들이 구매한 평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낮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회사는 여기서 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또 여기선 우선주를 발행해서 한마디로 영끌에 영끌을 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회사가 장기 존속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전 세계에서 조지 소로스와 같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금융인들이 야, 이것 봐라, 스트래터지? 이거 몇 달 안에 망하겠는데? 야, 당장 스트래터지 주식 쇼치고 비트코인도 최대한 쇼쳐, 이렇게 여기저기서 공격받기 딱 좋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작년에 또 한 번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급등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스트래터지의 평단가는 약 3만 달러였는데 그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면서 지금은 약 7.6만 달러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보다도 10%가 더 낮고요.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 가격에 이렇게 휘청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비트코인을 사기 전 2019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이 약 4억 달러, 이익이 하나로 300억 정도 내던 회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후 약 6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신뢰로 회사 전체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회사 채권,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71만 개를 샀다고 합니다. 한국 오늘 기준으로 한 72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 중 약 3.4%를 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규모로 보면 말이 안 나오죠. 매출이 2025년 기준 본업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5억 달러, 한국 돈으로 5천억이라는데 영끌에 영끌을 해서 70조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긁어 모은 거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레버리지가 잔뜩 낀 구조에 여러분들 같으면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좀 무서우실 것 같아요? 당연히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신규로 발행했던 회사채, 또 전환사채, 우선주 다 보면 연 8%, 9%, 10% 배당, 굉장히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을 끌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 전체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5천억 원인데 이자로만 1년에 몇 조 원씩이 나가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회사가 되어버렸고, 이렇게 잔뜩 끌어온 돈에 대한 이자로 매년 나가야 되는 게 10%가 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매년 정말 최소 10에서 15%는 올라야 회사 자체가 존속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오히려 10%, 20% 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언뜻 보시면 스트래터지? 야, 저게 회사야? 그냥 도박판 벌이는 바보 같은 회사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좋을 땐 진짜 킹 갓 제너럴 갓 세일러 주주들한텐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바로 직전 2025년 2분기 순이익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 본업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한 분기의 매출을 한국 돈으로 1,500억을 내는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로만 장부상의 이익으로 한 분기 4개월 동안 15조 원을 번 거야. 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미국의 최우량 기업, 우주를 지키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M7 회사를 다 합쳐봤자 동기의 순이익이 150조 원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래터지는 테슬라, 심지어 아마존보다 순이익이 높았던 거야. 어쨌든 이렇게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가 엄청난 레버리지를 추구하면서 잠깐만 비트코인 가격이 까딱해도 투자 회사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또 새로운 안 좋은 상황의 기폭제가 되는 이른바 악의 순환고리, 데스 스파이럴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죠. 스트래테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잔뜩 가진 스트래테지의 기업 가치가 쭉 내려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더 사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대체 스트래테지한테 돈을 꿔주겠어요? 절대 안 꿔지지. 꿔주더라도 1년 이후를 이제는 9%, 10%가 아니겠지, 뭐 20%, 25% 달라고 하지 않을까? 또 기존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으로 전환받고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빚쟁이로 바뀌어서 야 마이클 세일러 돈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미쳤다고 주식으로 받겠어요? 채권자가 되지. 그럼 그게 한 방에 자산에서 또 부채로 변하게 되니까 회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마치 몇 년 전에 있었던 루나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는 한국인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야, 그래서 감옥에 있는 권도영 씨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 야, 진짜 좀 억울해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죠. 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의 이렇게 급격한 하락으로 혹시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또 금융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트래터지가 위험해지고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유 지금이라도 도망가자 하면서 매도세에 빠지게 되고 비트코인은 더욱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채굴 기업들이나 비트코인에 패깅되어 있는 여러 금융상품이 박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도 꽤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지 보기 위해서 시가총액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전 세계 반도체 또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때 전 세계 자산군에서 한 5, 6등 정도를 차지하던 비트코인이 10위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금보다도 20분의 1, 은 시가총액보다도 3분의 1, 심지어 테슬라보다도 작습니다. 또한 이제 가상화폐가 우리들 곁에 다가온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상화폐 시장의 충격이나 버블의 붕괴가 금융시장이나 특히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한 나라가 성장한다든지 그런 곳까지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코인이 급락하면 코인에 주로 투자하던 20, 30대만 그냥 돈을 잃고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실 마지막으로 그런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야, 마이클 세일러 저 사람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굉장히 건실한 창업가였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하고 말이죠. 이분이 여러 인터뷰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조던 피터슨 교수하고 인터뷰를 한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약간 저한테는 되게 재밌게 들렸는데 이분 말론 그렇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 실물 경기는 완전히 죽어가고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일을 하지 못해서 일부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먹을 식비가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돈이 왕창 풀리게 되면서 그 돈이 죄다 빅테크 아니면 미국, 런던, 뉴욕, LA 이런 아주 부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집들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주택들의 내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닌데 표시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돈의 가치가 급락했다는 이야기고 달러나 이런 각 국가가 발행한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던 사람만 완전히 세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세일러 자신은 이런 달러나 원화, 엔화 같은 법정 화폐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가치 보전 수단으로서 미래는 바로 비트코인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며 자신이 만든 회사를 완전히 영끌에 영끌까지 끌어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 흑우는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곁에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가상화폐가 가장 먼저 자랑하던 기능이 뭐였습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었죠. 우리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것이다. 그 어떤 정부나 단체에도 귀속되지 않고 우리 새로운 시대의 그 어떤 무언가로서 기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없어졌죠. 사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NFT, 메타버스 이런 한때 뜨고 지었던 기술들처럼 최근에는 이런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추종자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블록체인적으로 혁신적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법정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이른바 가치 보전 수단으로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양면적인 것 같은 게요. 만약에 블록체인으로서 가상화폐가 각광받을 땐 너 그래? 너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건 알겠어. 근데 내가 이걸 사람들 아무도 안 쓰는데 너가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맞아? 그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고 이게 보편화된다면 가치가 떡상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런 거장이 이거 비트코인 저희 이거 가치 보전 수단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게 가치 보전 수단이라고요? 아 네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고 뭐 딱히 할 말이 안 떠올라.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거기서 제가 한마디 뭐 더 하면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이클 세일러 앞에서 말 못하고 가슴속에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그거죠. 아니 가치 보존 수단이 왜 하필이면 꼭 비트코인이어야 돼? 거기에는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잖아. 그냥 네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뻔.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자면 최근에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에 굉장히 무겁게 회사의 운명을 걸었던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테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트래테지의 채권단이 비트코인 날아갔잖아요. 우리 돈 내놔! 라고 말할 시기가 2027년 5월에 처음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니 흑우야 2027년 5월이면 1년 3개월이나 남은 거 아니니?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경영학과의 재정학이나 재무학 1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옵션의 시간 가치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급락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이 3배, 4배가 될 확률이 5년, 10년이라는 긴 시계열을 가지고 존버할 수 있다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2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다가올수록 3개월 안에 비트코인이 10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도저히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마이클 세일러의 편이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또 보는 관전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테지와 비트코인의 최근 있었던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